안녕하세요. ENFP 전소희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관심도 많아요. 새로운 것도 좋아하고요. 이벤트도 좋아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 주임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용한 것 좋아하고, 그래도 회사에서는 활발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입니다. 대리고요. 츤데레라는 말 가끔 들어요. 어떨 땐 까칠하고요.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비웃으신 거 아니죠? 제가 조금 예민충이라 그럼 그냥 시원하게 웃는 게 어때요? 민망하게. 안녕하세요. 안진수 과장입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하고요.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늘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가?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이런 말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거 좋아하고요. 예술적인 마인드, 창작. 이런 걸 놓지 않으려고 하죠. 신나죠. 완전 신나요. 저 인터뷰 처음 해보거든요. 저 잘 나오나요? 나중에 이거 제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참에 유튜브라도 해볼까 하거든요. 같은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우울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괜찮기도 하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의 독특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독특성이라고 하고, 일관성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일관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5년 전에 했던 행동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즉 시간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성격의 50%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트윈스터즈를 보면 태어난 직후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 자매는 25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 봤는데도 식성, 옷 스타일, 심지어 좋아하는 매니큐 색깔까지 비슷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경쟁력, 창의력, 이해력 등의 수치도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두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수치가 똑같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나는 나의 특성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자극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디서나 푹 잘 자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잠을 설치는 아이도 있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도 있지만 낯선 환경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즉 유전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질이 바로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50%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 요소가 성격에 강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성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트윈스터즈의 쌍둥이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의력, 이해력 등의 수치는 같았지만 정서적, 감정적 지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죠. 그 이유는 둘의 자라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없는 곳에서 형제들과 시끌벅적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한 명은 감정 기복도 적고 외향적인 성격을 보인 반면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자란 나머지 한 명은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유전자로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품을 바꿀 수는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사이코패스의 뇌과학자라는 책의 저자이자 UC 얼바인의 의대 교수 제임스 펠러는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를 연구하던 중 어느 날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명백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인의 뇌사진이었죠.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를 가졌다면 분명 그중 살인마가 있을 테니까요. 조사 결과 놀랍게도 조상 중에 악명 높은 살인마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유전자 분석 결과 공격성과 관계 있는 유전자의 변형이 자신에게도 있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제임스 펠런. 하지만 그는 범죄자는커녕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이자 뇌과학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따뜻한 환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는 유전자나 유년 시절의 학대, 불우한 성장 배경 중 하나만 보완할 수 있어도 끔찍한 살인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것은 유전뿐 아니라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끄러움이 많았던 친구가 어른이 돼서 만나보니 꽤나 활발해진 경우도 있고, 어릴 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날보다 덜 흥분하고 덜 예민해지죠.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사건들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변화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클라우드 페터레쉬는 개인이 가진 생물학적 기질은 그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한 일종의 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탄력 있는 고무공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큰 힘으로 더 많이 밀어내려고 할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저항 또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틀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멋지게 변화하는 거죠. 요즘은 MBTI가 대세입니다. 각자 I냐, T냐, J냐, P냐에 따라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MBTI에서 나온 내 성격을 보면 뭔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들과 자리가 불편하진 않지만 딱히 신나지도 않은데 외향적인 게 맞는 건가? 완전 E는 아니고 반 정도 E 같은데?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 민감성, 내외향성, 규범지향성, 친화성, 개방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심리적 민감성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개방성을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 요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특성을 빅5라고 합니다. 빅5라고 하는 이유는 이 5가지 상위 개념 아래 하위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장염일 수도 있고 체했을 수도 있고 맹장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민감성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매사에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열등감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동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심리적 민감성이 높은 원인은 다양해요. 따라서 5개의 큰 특성을 구성하는 각가지 6가지 하위 척도까지 총
30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격을 더욱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5개 특성과 6가지 하위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법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또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격적으로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완벽주의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나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관계에서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나의 최선이 상대방에게 항상 최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꼼꼼한 사람이 급한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꼼꼼한 사람이 최선을 다할수록 일의 완성도는 높아지겠지만 당연히 속도는 그만큼 느려질 것입니다. 그럼 급한 성격의 사람은 속이 타들어갈지도 몰라요. 이때는 상대와 호흡을 맞춰 속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도 스스로가 급한 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죠. 이러한 이해와 조율은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소통을 이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향적이고 신경성이 높다면 어떨까요? 이는 공개적인 토론이나 언론 활동에는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회운동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나의 성격상 나서는 행동이 힘들 테고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이때 내 성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카리스마 가진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최근 연구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원도 필요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픈 욕구가 있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가능하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강점에 최대한 집중하고 활용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나에게 강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더 명확하게 자신을 파악하고 싶다면 진단 도구를 통해 나의 성격을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빅5를 이용한 성격 진단은 1985년 심리학자인 맥크레와 코스타가 성격 5요인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한 성격 검사인데요. 심리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진단입니다. 광범위한 연구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죠.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다른 검사들도 많죠. 하지만 빅5 모델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측정해도 일관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해서 성격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핵심 요소뿐 아니라 6개의 세부 항목까지 총 30개 요소를 분석해 자신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성격에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나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 서로 보완하며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빅5 성격 검사는 유료 진단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도 있지만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을 경험한다고 말했어요.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본인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나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은 나의 어떤 점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 5가지의 각기 다른 성격이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격이들은 5가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겼습니다. 심리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뾰족이를, 낮은 사람은 둥그리를 갖게 됩니다. 인지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궁금이를, 낮은 사람은 지킴이를 갖습니다. 규범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성실이를, 낮은 사람은 자유리를 갖게 되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열린이를, 반대로 낮은 사람은 소심이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이를, 낮은 사람은 까칠이를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의 심리적 성격은 어떨까요? 빅5 성격 테스트 결과를 공개합니다. 전소희 사원은 심리적 민감성이 낮고 내외향성이 높아 둥그리와 열린이 획득. 인지적 개방성이 낮고 내외향성이 낮은 김민재 주임은 지킴이와 소심이 획득. 심리적 민감성이 높고 대인 수용성이 낮은 박하늘 대리는 뾰족이와 까칠이 획득. 규범지향성이 높고 대인 수용성이 높은 안진수 과장은 성실이와 긍정이 획득. 규범지향성이 낮고 인지적 개방성이 높은 김성희 부장은 자유리와 궁금이 획득.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들의 회사 생활은 어떠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